뉴포트에서 시작한 그의 스토어는 5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뤘으며 아칸사스주에서 가장 성공적인 스토어가 되었다. 이제 그는 다른 도시에 새로운 스토어를 열기 위해 장소를 찾아 나섰다. 아칸사스주에는 강과 산, 호수가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고 있지만 도로가 꾸불꾸불해서 자동차 운전이 매우 힘들었다. 그래서 그는 경비행기를 빌려서 분주히 돌아다녔다. 그런데 샘에게 절망적인 일이 생겼으니 그것은 그 잘되어가는 스토어의 건물주가 샘과의 건물 임대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건물주는 자기 아들에게 그 좋은 스토어를 주기 원했던 것이다. 샘은 훗날 이때가 사업을 하는 동안 가장 비참한 심경이었으며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1950년 샘은 뉴포트를 떠났다. 역시 아칸사스 내에 있는 벤턴빌에서 다시 시작했다. 그 도시에는 이미 3개의 스토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대단한 각오를 해야만 했다. 이 스토어도 벤 프랭클린 컴퍼니의 체인 스토어였으며 이번에는 스토어의 이름을 월튼 5 and 10이라고 정했다. 월튼은 그의 라스트 네임이다. 그리고 건물의 임대 계약을 99년으로 했다. 그런데 그때 스토어 내부의 구조는 손님들이 지금처럼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손님이 원하는 것을 일하는 사람이 선반에서 가져오는 방법이었다. 이때 샘에게 들려온 새로운 소식이 있었으니 그것은 미네소타에 있는 한 스토어에서는 손님이 셀프 서비스로 직접 물건을 카운터로 가져와서 그 값을 지불한다는 것이었다. 바로 지금 모든 스토어에서 하는 방식이다. 샘은 곧 버스를 타고 미네소타에 달려가서 그 스토어의 경영 방식을 자세히 보고 와서 자기도 그런 방식으로, 즉 손님이 마음껏 상품을 살펴보고 원하는 것을 카운터에 가지고 와서 지불하도록 스토어를 운영했다. 사업은 날로 번창했다. 샘은 여기저기 작은 도시를 찾아서 스토어를 더 늘려갔다. 1954년이었다. 차를 타고 다니기에는 너무 바쁜 샘은 경비행기를 구입해서 스스로 조종하면서 이곳저곳으로 날아다녔다. 그때 공군에서 군대 생활을 했던 그의 동생 머든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 형은 비행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아칸사스 주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주의 작은 도시를 찾아서 점점 더 많은 스토어를 오픈해 나갔다. 그는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16시간씩 일을 했다. 그러나 바쁜 일을 하면서도 그는 가족들과 함께 옐로스톤 공원에도 여행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즐겼다. 샘은 또한 그의 세 아들과 딸이 스토어에서 일하게 했다. 그들은 상품을 진열하고 또 캐셔로 일하면서 팝콘도 팔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버지에게서 비즈니스가 무엇인지를 배웠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늘 이러했다.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언젠가 오래전에 월마트 스토어에 갔을 때 본 것이 생각난다. 입구에 위에 크게 쓴 유인물을 붙여 놓았는데 거기는 2개의 스토어 룰이 써 있었다. Rule number 1.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Rule number 2. Go back to the rule number 1. 그리고 샘의 아이들 역시 아버지처럼 아칸사스에 신문을 배달하였다. 1960년이었다. 샘은 이제 벤 프랭클린 컴퍼니를 떠나서 자신이 사업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벤턴빌에서부터 8마일 떨어지는 라저스라는 작은 도시에서 큰 건물 하나를 찾아냈다. 샘은 그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그 지방의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서 스토어를 열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월마트 스토어였다. 1962년 7월 2일이었다. 스토어 안에 물건을 가득 채워놓고 스토어를 오픈하는 날에는 이미 문 밖에서 손님들이 줄지어 서서 문 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샘은 스토어 하나로 만족할 수는 없었으며 1년 안에 월마 스토어는 몇 개가 더 오픈되었다. 그런데 그에게 항상 좋은 일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아칸사스의 해리슨에서 새 스토어를 오픈하는 날 파킹랏에는 수박이 산처럼 쌓여 있었으며 어린아이들에게는 공짜로 말을 태워주는 날이었다. 그런데 그날의 날씨가 그렇게 더울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무더운 날씨에 파킹랏에 쌓여있는 수박이 모두 터져버렸으며 말들은 터져버린 수박 위로 걸어야 했고 손님들은 수박 썩는 냄새에 코를 막고 스토어에 들어갔다. 한편 샘의 월마 스토어는 점점 늘어나서 1960년대 말에는 38개가 되었으며 그의 일상생활은 너무도 바빴다. 그리고 그는 스토어에 방문할 때면 모든 직원처럼 자신도 샘이라는 이름이 쓰여진 명찰을 가슴에 달고 다녔으며 항상 손님에게 친절히 대하라고 말했다. 그가 사업에서 강조하는 것은 첫째, 물건을 싸게 파는 것, 둘째, 손님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이다. 그는 직원들에게 일을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적이 없었다. 그는 회사의 보스였으며 또한 치어리더였다. 1980년에는 전국에 500여 개의 스토어로 성장했다. 그런데 이 해에는 어두운 소식이 있었으니 그것은 샘에게도 암이라는 병이 발견된 것이다. 다행히도 1년 동안의 투병 생활이 지난 후 그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그의 건강 회복과 더욱 성장하는 샘의 회사를 보는 멘턴베리 시민들은 모두가 자기 일처럼 기뻐했으며 이 작은 시골 도시를 눈부시게 발전시켜준 샘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1983년 10월 8일을 샘 앤드 헬렌 웰튼 기념일로 정하고 거리에서는 학생들이 퍼레이드를 벌리며 여러 공원에서는 파티를 열었다. 그리고 그곳 어느 한 중학교의 이름에 샘의 이름을 붙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의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했으며 특히 라널드 리건 대통령도 샘과 그의 부인 헬렌에게 전화를 걸어서 축하하는 모습이 TV를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리건 대통령은 이 미국을 위대하고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온 그들 부부의 정신을 축하했던 것이다. 샘에게는 또한 매우 유머러스한 면이 있었다. 그는 이런 약속을 했다. 그의 회사가 1980년에 8%의 이윤을 달성한다면 1983년에 8% 이윤을 달성한다면 뉴욕의 월가에서 플라춤을 추겠다는 것이다. 결국 그의 회사가 만든 그 해의 이윤은 8%를 넘었다. 1984년이 되었다. 샘은 그 약속대로 뉴욕의 거리에 만들어 놓은 무대에서 풀립 치마를 입고 화관을 머리에 쓰고서 다른 두 소녀들과 함께 훌라춤을 추었다. 이 진기한 모습을 전국의 TV로 생중계되었다. 1985년도 포브스 잡지에 의하면 샘은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벤턴빌의 시골 작은 마을의 이발소를 즐겨 찾아갔으며 오래된 픽업 트럭을 직접 운전하고 다녔다. 1989년에는 그의 스토어가 1,500개로 늘어났다. 그런데 1990년이 되었을 때 샘은 그의 동료들에게 걱정스러운 소식을 전했다. 그에게 암이 재발하는 것이다. 1992년 3월 17일 에어포스 1 비행기가 아칸사스의 서북쪽에 있는 공항에 도착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벤턴빌에서 샘을 만나서 대통령 메달, 즉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수여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런 행사는 워싱턴 DC에서 거행한 것이 관례였지만 샘은 이 영광스러운 행사를 그가 사랑하는 벤턴빌 시민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샘에게 명예로운 메달을 수여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 장학재단, 도서관 그리고 교회에 많은 도움을 준 그의 헌신과 봉사정신을 축하하는 말을 했다.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한 벤턴빌 시민들과 그의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 초췌한 모습을 기어보면서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3주 후 그의 나이 74세에 그는 세상을 떠났다.